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 얘기 했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문학을 할 때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보자. 왜냐면 고전 시가나 고전 문학 처음 할 때 요게 개념이 좀 잡혀 있어야 되거든. 우리가 고전 시가나 고전 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인물을 호칭을 하는데 이름이 다 달라. 그렇지. 고전 소설 특히나 뭐 처음에는 뭐 유충렬이라고 했다가 유원수는 뭐 유승상은 막 이러고 난리를 피잖아. 도대체 직책이랑 이름이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고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 수능 준비를 지금 한단 생각을 좀 하고 필기할 수 있는 거 필기하고 하면서 들어봐봐. 우리가 보통 고전 시대 고전 소설이나 고전 문학을 이해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그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중국 문화에 대한, 그 다음에 중국 지명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거를 알아야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어. 근데 그걸 모르면 뭐 갑자기 소진장이 어쩌고저쩌고 이 인간들이 뭐하는 사람이지? 뭐 예를 들면 화타 현장 이렇게 나오면 이 인간들이 뭐하는 인간이 이래버리면은 애매하단 말이야. 시 처음 보는 거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밑바탕을 좀 깔고 들어갈게. 자, 봐봐. 우리가 일단 이름 얘기부터 좀 할 건데. 자, 노계가에서 노계는 뭘 노계? 노계가 뭘까? 노계가 뭘까? 제목에 나오는 노계. 시 이름? 지명, 그치? 노계, 신의 계자야. 근데 이거는 박인노의 호야. 노계 박인노. 그러니까 우리가 연암, 박지원하면 연암은 제비밥이라는 뜻이잖아. 그 사람의 은거지를 보통 나타낼 때 쓰지. 전에 얘기했었지, 기억나? 자, 그러면 봐봐. 이름은 보통은 성이 있고, 성은 뭐야? 가족들의 가족 이름이지. 명이 있지. 명이 이름인 거야. 보통 요즘은 이것만 있잖아. 성명만 있지. 근데 어렸을 적의 이름인 아명이 따로 있고, 옛날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부르던 별명인 아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15세가 되면 짓는 자라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라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따로 있어. 호. 보통은 국내에서는 이게 뭐야? 은거지 이름이지. 중국 사람들은 주로 자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호를 쓰는 거지. 애초에 자와 호를 쓰는 이유가 뭐야? 이게 부모가 지어준 거기 때문에 부모가 준 거는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명을 안 부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보통은 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나와? 직책이 나오는데 직책도 이제 명분상의 직책이 있고 어떤 명예상의, 그리고 저게 있어. 실질 직책이 있어.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중국이나 이제 동아시아권의 이름 체계인데 보면은 삼국지에 좋다. 삼국지 아니 이거 써? 전문학에서 힘들겠네. 자, 조조 알지? 자, 조조 이름이 뭐야? 성, 조, 이름, 조, 어렸을 적의 이름, 아만, 아호는 뭐 따로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자가 뭐야? 맹덕. 호는 따로 없지. 조조. 그리고 뭐야? 명분상은 위공 혹은 위왕. 그 다음에 승상. 그래서 저 삼국지에 보면 뭐라 불러? 조조, 조맹덕, 조아만, 위공, 승상, 나중에 위왕 이렇게 부르지. 그러면 헷갈린단 말이야. 대충 이 체계를 알아야 돼. 봐봐. 하나 더 볼까? 제갈량이라는 단어지. 제갈. 량.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호 내지는 벼로도 있는데 얘는 이제 보통 공명이라고 부르고 뭐라고 불러? 호를 와룡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실질직책 승상, 그 다음에 직책은 한중후야. 공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제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보통 공후장록이라고 그러지. 원래 주나라의 관직이 황제 밑에 공후 백자남이 있어서 이거를 명예직으로 보통은 줘. 그러니까 공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근거지를 주고 그 근거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붙인 이름이 이거야. 공후 백자남. 이거를 가져다가 영어를 그 서양 기기를 번역할 때 썼지. 공작, 백작, 자작, 남작, 후작 이렇게. 이게 원래 이거야. 주나라의 자기 이름이야. 그래서 원래는 실질직책이 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느 지역을 공분해주면은 그 이름을 붙여줘. 그래가지고 무슨 공, 무슨 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충무 공 이순신. 그게 이거야. 원래 뭐야? 삼도수군 통제사 충무 공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예직책명인 거야. 공후 백자남. 근데 거의 여기까지만 써. 이건 잘 안 써. 주나라의 낮은 직책들은 나중에는 안 쓰고 명예직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한중 지방을 시급으로 받은 후, 한중 후. 미국 지방을 왕으로서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미국 공, 뭐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 직책들이 어디에 나와? 보통은 이제 뭐 그 고전도서 같은 거 조씨면 조공, 조승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 번갈아 가면서 불러. 또 뭐 유승상, 유공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또 뭐도 불러? 자도 막 불러. 그래가지고 요런 이름 체계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예를 들면은 율곡, 이, 그 다음에 뭐야? 뭔가 있었겠지. 자도 있어 분명히. 근데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로 불러? 호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지. 박인노는 박, 인노, 노계. 근데 분명히 자도 있어. 자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것 뿐이야. 잘 안 부르니까. 또 호도 있었을 거야. 아호도 있었고 분명히. 근데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직책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 이순신, 이순신, 충무공. 죽은 다음에 자나 호도 부를 일이 없으니까 뭐만 알아? 우리는 이것만 알지. 충무공.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사. 여자들은 보통 어떻게? 자기가 응거한 건물 이름을 붙이지. 허, 초희, 다른 거 몰라? 뭔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뭐야? 호가, 난설, 헌. 처마, 헌자시. 우리 헌, 당 이런 것들이 다 집 이름에 붙이는 이름이잖아. 그래서 헌이라는, 난설, 헌이라는 집에 사는 허씨. 본명은 초희. 옛날에 조선시대엔 여자는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았지. 신사임당 이름 알아? 모르지. 신씨야.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디에 거쳐해? 사임당에 거쳐하니까 사임당 신씨. 그래서 뭐야? 신사임당. 이해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거지 이름, 여자들은 건물 이름을 갖다 붙인다. 이해되지? 그래서 통상 이런 식으로 이름 체계가 구성이 된다는 거는 알아도. 그리고 이제 중국사나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고전시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설명을 할게. 지금 다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노계가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노계는 박인노가 은거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곳이야. 보통 우리가 선비들이 은거를 하면은 어떤 자리에 은거를 해? 은거지를 정하고 보통은 지형은 배산 입구야.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 그러면 봐봐. 퇴계 의양도 이 물 이름이 뭐인 거야? 퇴계에 있고 도산노인이라고 자기 벼로를 또 붙였어. 이 산 이름이 도산이었던 거야. 이제 박인노도 노계. 뭔가 산이 있었겠지. 성산별곡 기억나? 정천의 성산별곡. 성산별곡 보면은 그 정천의 먼 친척인 김성원이 성산에 은거해서 거기 앞에 뭐 있어? 자미탄이라는 여울이 있는 곳에 정자를 짓고서 온 거 있잖아. 보통 산과 물이 있어, 은거지는. 그리고 항상 뭐가 있어? 물가에 정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서재가 하나 있고, 요렇게 짓고서 보통은 은거를 해. 그래서 요런 이름들이 나올 거야, 노계가에도. 왜? 하나씩 짓거든, 전부 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 자, 3페이지. 백수의 방수심산. 백수라는 건 흰 머리라는 거지. 머리가 휘어졌어. 자, 노계가는 언제 지었냐면은, 거기 보면은
병자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주석에. 병자 1636년이야. 자, 박인로는 언제 참전을 해? 자, 1592년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에도 참전을 했고, 선상산에 보면은 1601년인가에 1605년이다. 1605년에 통주사로 부임해가지고 왜군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았어.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세대야. 왜냐면 조선의 전쟁 큰 거는 다 겪었거든.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뭐야? 1627년 정묘란. 자, 그러고서 전쟁 끝나서 이제 평화로운 태평성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지었는데 1630 날이야 이거. 1636년 봄에 이 시를 지었는데 1636년 1월에 병자호란이었지. 그러니까 이거 쓰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또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전쟁터에서 살았던 무인이야. 문신은 아니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정철은 자기가 썼던 글들을 후손들이 많이 불태워버렸어. 왜 그러면 걔가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잖아. 그래서 정철이 잘한 게 세 가지 있지. 시 잘 쓰고 술 잘 마시고 사람 잘 죽이고. 그 기축국사 일으켜서 1000명 넘게 죽였지. 그 선조가 죽일 걸 대신 죽여줬어. 선비들을. 근데 자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정적들, 가족들까지 싹 다 멸족시켜버려. 그래서 정철은 되게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정철이 썼던 글 대부분을 불태워버렸어,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는 별로 안 배워도 되지. 박인로는 잔반이란 말이야. 몰락양반이야. 무인이면서 별로 부유하지 않았어. 그리고 전쟁도 많이 겪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시를 배우다 보면은 가난해 되게. 근데 그 덕분에 후손들이 어때? 별로 정치 중심에 나갈 일이 없어서 글을 다 남겨놨어. 그래서 지금도 노계집에 보면 새로운 글이 있고 너희 때 운이 나쁘면 새로운 글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 최악의 작가야. 사실 수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인간 글이 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거 있을 것 같아 싶을 정도로 되게 더러운 작가인데 이건 노계가는 그래도 몇 번 들어왔던 작품이야. 자, 백수, 흰머리의 방수심산, 물과 산을 찾아서 논이는 것 태면한 줄 알건만은 이미 늦었대. 이미 늦은 일인 줄 알기만은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지. 이미 은거지를 찾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는데 평생 소집, 평생의 품은 뜻을 뱉고야 말려 열겨. 병자, 적서 삼춘이라고 나오지. 병자년 3월 봄에 무슨 뜻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자년에 1630 삼춘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 우리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는 표현. 이게 삼춘은 뭐였어? 기억나? 봄 3개월. 음력 1월부터 3월까지 봄을 위해. 삼하는 뭐야? 여름 3개월이지. 음력 4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보통 여름을 나타내. 삼춘은 당연히 9월부터 아니지 뭐야 7월부터 9월까지지. 그 다음에 삼동이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는 가을에 나타내기도 하지만 뭐를 나타내기도 해? 3년을 나타내기도 해. 삼추라는 단어에서 추는 가을이 3번 돌아가다의 의미도 되고 가을 3개월도 의미도 돼. 그래가지고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일일 여삼추 라는 표현 알아? 하루가 3년과 같다. 여기서 3개월과 같다라는 뜻이 아니야. 3년과 같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삼춘이니까 뭐야? 봄이란 뜻이지. 봄에 춘복, 봄 옷을 새로 입고 죽장망에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으로 녹에 깊은 골짜기. 이제 노계라는 골짜기로 들어왔어. 행여 마침 찾아오니 제일 아름다운 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나다. 무슨 뜻이야? 임자가 없어서 내가 이제 은거지로 삼을만 하다는 거지. 고왕금내 옛날과 지금까지 유인처사, 유인은 그윽한 사람들 선비들이지. 그리고 처사, 은거한 선비들이 많이 또 있건만은 천간집이 하늘과 땅이 숨겨놓아서 나를 주려 남겨졌다. 무슨 뜻이야? 이 노계는 나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른 선비들이 은거지로 삼지 않은 숨겨진 곳이었다는 거야. 이해되지? 다음 페이지. 주저양고타가 오랫동안, 양고는 오래라는 뜻이야.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석양이 거인 적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지. 시간이 지나갔어. 척피거강하여 사오를 돌아보니 높은 온당에 올라가가지고 사방향을 돌아보니 현무주작과 좌우용호도 그림들이 갖췄구나. 무슨 뜻이야? 북현무 남주작 좌청룡 500호. 자, 북현무 남주작 좌청룡 500호 뭐야? 이렇게 좌우로 산이 있고 북쪽에도 산이 있고 남쪽에 안산이 하나 있고 그 안쪽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고 안쪽으로도 물이 흐르는 이런 형태가 이제 명승지라는 건데
자기가 있는 노계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서울도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해돼? 서울 수도가 어떻게 돼 있어? 북한산 좌측에 산 하나 있지, 우측에 인왕산 있지, 남쪽에 남산 있지, 한강이 안으로 흐르고 청계천이 가운데 있는 딱 명승. 그래서 수도를 거기로 삼은 거야, 한양은. 자, 그래서 그렇게 다 갖추어졌대. 풍술지리상으로 아주 좋은 곳이야. 산맥이 맺힌 아래 장풍 항양하되 바람을 가도 햇빛을 향한 곳에 청라 푸른 덩굴을 거쳐내고 수연 와시는 뭐야? 와는 달팽이 와자야. 달팽이같이 작은 집을 지어내니 몇 개 안 되는, 이게 이제 은거지에 지은 첫 집이지. 배산임수하여 산을 뒤로 두고 물을 가까이 하여 오류변에 지어두고, 오류변이라는 거는 버드나무 5개인데 보통 이 오류라는 거는 이제 도연명이라는 사람, 옛날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은거하면서 은거지에 이제 오류 5개의 버드나무를 심고 자기 스스로를 오류 선생이라고 불렀어. 그거를 이제 본받은 거야. 오류를 심어가지고 단해 천척, 단해라는 거는 붉은 벼랑이라는 거지. 깎아지라는 벼랑이 천척이나 되는 곳에 용이 머무는 듯하고, 강도, 강머리에 둘러거네.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벼랑에 돌아가지고 이제 흘러가는데, 초초정, 풀로 지은 이제 정자지. 풀로 지은 정자 한두 칸을 구름 띈 긴 소라래 바위 지켜 열어내니 바위에 기대어가지고 지어낸대. 즉 아까는 어때? 수연화지, 건물 하나 짓고 이제 정자 하나 지었지. 그래서 이제 은거지를 다 만든 거야. 천태만상,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아마도 그일 거야. 여기까지가 어때? 이제 자기 은거지 만든 거지. 만들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자연이 아름답구나. 자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자, 근데 5페이지에 보면 봉만, 봉우리는 수려하여 화려하여서 아름다워서 부춘산이 되어 있고, 자, 부춘산이라는 산이 있고, 유수 흐르는 물은 반회 넓게 돌아서 칠리탄이 되었거네. 우리 노계라는 곳에 뭐가 있는 거야? 칠리탄이라는 게 있는 거지. 탄은 여울 탄자야. 물이 얕고 빠르게 흐르는 곳. 그래가지고 칠리탄이 되었거늘. 심리나 되는 명사, 맑은 모래는 3월에 눈이 되어서 3월에 눈 내린 것 같이 하얗다는 거지. 모래가, 강가의 모래가. 이 호산 형승, 산과 산의 모습이 견줄 때가 전혀 없다. 소허도 아닌 이 몸이 어느 절이 있을 만한. 자, 이렇게 나와. 소허. 어떻게 알아먹어? 거기 주석 나오지. 소호와 허유. 소호가 허유가 뭔데? 뭐한 사람이니? 뭐야? 와. 어? 중국. 응? 속도를 왔다. 아, 속불, 그렇지. 그거지. 자, 봐봐. 중국사 한번 돌리자. 다시 한번. 봐봐. 얘기를 잘 보냈나? 중국사 한번 정리할게. 정리하고 가자. 봐봐. 어차피 이제 그 뭐야, 박인로 작품 하다 보면 계속 중국사가 나올 거야. 중국사를 많이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다 이거지. 문과 있나? 문과야? 동아시아사 했어 혹시? 하면 유리하긴 한데 덕후들이 많아서. 자, 우리가 용비어청하고 뭐고 보면은 맨날 중국사 인물들이 나와. 그 고전시가에는.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틀은 좀 알아둬야 돼. 봐봐. 중국 최초의 임금을 뭐라고 부르냐? 삼황과 오제라고 불러. 삼황 오제의 이름은 역사서마다 다 다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씩 달라지게 하지만 대체로 복희 여와 신농이라고 불러. 혹은 여와 빼고 신농 뒤에 공공을 넣기도 하고 황제를 넣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부르고, 복희는 인간한테 어로 물고기 잡는 걸 알려줬지. 그리고 64괴를 알려줬어. 64괴라는 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지. 지금 우리가 태극기에 있는 사괴도 여기서 나온 거야. 64괴 복희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중국 문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나라지. 여와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인간한테 불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해. 이 추중이 전해줬다고 보기도 해. 삼국지에 나오는 추중 부인이 불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 그 불의 진의 후손. 그게 이 얘기고. 신농은 인간한테 농사 짓는 것과 약초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오제는 황제지. 여기까지는 신적 인물이고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이제 한족의 최초의 임금 황제가 나타나.
황제는 인간한테 배와 수레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라 그래. 배와 수레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제를 헌원시라고 그러기도 해. 얘는 누구랑 싸웠다고 보냐면은 중국 역사상 이제 군신이라고 불리는 치우와 싸웠어. 여기에서 승리를 하고 천하를 대표하지. 이 군신 치우는 사실 황제를 거의 몰락까지 몰고 갔던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사람들 아니야? 요런 사람들을 부렸다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을 단군이라고 보기도 해. 치우천왕이 뭐 몇 대 단군이다, 뭐 한단고기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옛날에 보면 2002년 월드컵 응원할 때 거의 빨간 거기에다 악마 같은 얼굴 하나 그래. 그게 치우천왕이지.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다 자기 조상이 치우라고 해. 우리 포함해서. 왜냐면 한족을 그만큼 전투에서 밀어붙이는 유일한 인물이거든. 그래서 하여튼 황제가 치오를 이기고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부인명은 뭐 전우빈이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고, 맨 마지막은 항상 요제와 순제야. 자, 여기까지를 전부 태평성대라고 부르지. 그래가지고 복희 때를 태평성대, 그래서 복희 시대의 베개, 그래서 희황베개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뭐 신농의 시대, 여화의 시대, 뭐 황제의 시대, 황제의 뭐 시대 어쩌고저쩌고 다 태평성대야. 삼왕오제의 시대는 거의 태평성대라고 부르면 돼. 요제와 순제 그리고 이제 요제한테는 아황과 여영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얘한테 시집 보내면서 이 순제한테 왕위를 물려줘. 여기까지는 전부 왕위를 어떻게 했다라고가 물려줬다고 해서 선양했다라는 표현을 써. 후계자한테 주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않고 선양해. 자, 그리고 이 순제는 엄청난 효자였다라고 그래. 딸들이 되게 웃기는 인간이야 사실 순제. 자기 새어머니가 있었는데 새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죽음을 피해서 효도를 해. 미친 인간이지.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야 얘야 그 천장에 비가 샌다, 올라가서 지붕 좀 수리해라. 그러면 아들이 올라가서 수리하면은 사다리 치워버리고 아래에서 불을 질러버리거든 엄마가. 그러면 미리 엄마가 나를 죽일 줄 알고 미리 삿갓 2개를 큰 거를 준비했다가 플랑플랑플랑해서 안전하게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똘똘똘 아들아 물이 안 나온다, 우물 좀 파라. 그러면 우물을 파러 들어가. 그럼 엄마가 황매장 시켜버려. 그럼 반대쪽으로 파고 나와가지고 또 효도를 했대. 그런 효자야 순제가. 그래가지고 뭐 왕이 됐어. 근데 원래 이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하기 전에 물려주려고 했던 인물이 있어. 원래 여기 물려주기 전에 물려주려고 했던 게 허유야. 허유는 나중에 신공표라는 신선이 되지. 공신정의에 보면 이제 신공표라는 인물이 나와. 되게 유명한 신선이지. 옛날 중국 사람들이 믿던 도교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무속신앙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무속신앙에서 무당들이 이순신이나 최영같이 억울하게 죽은 장구를 신는 것이잖아. 마찬가지야. 당시 어떤 속세에 논이지 않거나 자연에 근거했던 인물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신으로 모셨어. 그래서 이제 허유도 신이 됐지. 신공표라는 신이 된 거야. 그리고 소부가 있지. 얘네 둘은 뭐야? 속세를 벗어나고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 논인 인물의 대명사지. 왜 그래? 요제가 원래 허유한테 임금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허유가 뭐라 그래? 아이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다니, 더러운 얘기 들었으니까 귀 씻고서 기산에 응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기산으로 들어가 버리지. 그게 허유야. 그래가지고 이제 허유가 이제 귀 씻고 들어가려고 기산 앞에 있는 영주라는 물에서 귀를 씻고 있는데 지나가던 소부고 가던 늙은이가 소부지. 소부가 너 뭐하고 있니? 귀 씻고 있는데. 왜 씻고 있는데? 더러운 얘기를 들었어. 무슨 더러운 얘기? 임금이 되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 너 정말 더러운 얘기 들었네? 인물이 그러면은 네가 씻었으니까 오염되겠네? 그러면은 내가 소를 여기서 못 먹이겠다 해서 소 끌고 간 게 소부지. 소부 허유 세트 하면은 뭐야?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 논이는 사람. 그럼 거의 소허도 아닌 몸이라는 무슨 뜻은 뭐야? 이제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 논이는 사람, 권세를 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충 요 이름 세트들은 좀 알아두면 좋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봐봐. 자, 요 순제는 나중에 하우라는 사람한테 나라를, 그 임금 자리를 물려줘. 원래 이름은 우고 하나라를 세워서 하우시야. 중국 전체의 치수 사업을 하지. 홍수망에서. 자, 근데 이 하우는 그래가지고 뭐를 세워? 여기서부터 이제 세습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라를 세워. 그리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은 을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거왕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라인 거죠. 자, 보통은 이제 하울씨가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용비어천가 125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닝그마 아르소서 낙수의 산행가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는 표현 기억나? 했었나? 배웠었나? 용비어천가?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치수 사업을 한 것만 믿고서 하울씨의 손자인 태강왕이 나라를 적당히 다스리고 사냥만 달리다가 나라가 망할 뻔해서 결국엔 자기 동생한테 물려주거든. 그게 이제 이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걸왕이 폭정을 하니까 이거를 물리치고서 이제 탕왕인데 성탕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세워. 이게 최초의 역성혁명이에요. 역성혁명이라는 건 뭐야? 왕조가 바뀌는 혁명을 의미하지. 그리고 탕왕은 세습을 해가지고 당연히 뭐가 이루어져? 은나라 내지는 상나라가 만들어져. 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이지. 주왕도 당연히 폭군이지. 거란과 주왕은 주지용님의 어원이라고 해. 주지는 뭐야? 솔로 연못을 만들고 용님 고기 안주로 숲을 만들어서 놀았다는 거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한. 그래가지고 이 주왕한테는 이제 되게 유명한 미인이 있었잖아. 달기라는. 얘를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지. 나라를 멸망시킬 만한 미인. 주왕은 그래가지고 하도 폭정을 해. 근데 주나라 시절에 이제 은나라 시절에 원래 이제 수도는 동쪽에 있었는데 저 서쪽 끄트머리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 거기에 왕이 이제 문왕이라는 사람이야. 원래 이제 주나라의 시조는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오랑캐였어. 서쪽에는 오랑캐로 추정돼. 근데 이제 은나라한테 이제 굴복해가지고 거기 이제 끄트머리에 어느 지역이냐면은 삼국지 읽었지. 제갈량이 출사표낼 때 맨날 북벌하는 자리가 어디야? 기산이지. 한중 서쪽 북쪽에 있는 거기가 주나라 땅이야 원래. 그래서 거기 서쪽 끄트머리에 제후국이었던 문왕이 이 주왕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나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해. 충성스럽게 그랬는데 빡쳐가지고 주왕이 문왕을 가둬버려. 납치해가지고 가둬버리니까 이제 문왕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어. 첫째가 백읍고, 원래는 희창이기 때문에 희읍고인데 이제 백이라는 게 공호백자남의 백이잖아. 그 자기 자리를 받았다고 해서 백이야. 희창. 그리고 둘째 아들이 희발, 무왕. 그리고 쭉쭉쭉쭉쭉 여러 명이 있다가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주공인데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주공이지. 주나라의 문물을 만든 사람. 그래서 공자가 이 사람을 본받아가지고 책을 만들지. 주나라의 문물을 정리한 그게 뭐야? 사서 삼경의 삼경이잖아. 시경, 서경, 역경. 주나라의 문물을 정리한 것들. 그래가지고 요 얘기는 우리가 용비어천가 할 때 되게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좀 희한한 얘기가 하나 있지. 문왕에 납치해 가니까 첫째인 백읍고가 주왕을 찾아가 자기 아버지를 구하려고 선물을 3개를 들고 가. 선물을 3개를 들고 가는데 달기가 보니까 백읍고가 되게 미남인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꼬시려고 해.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주왕한테 자기를 꼬시려고 했다고 백읍고를 모함을 해. 그래서 백읍고를 죽여. 주왕. 죽이고 나서 어떻게? 고기를 만들지. 사람 고기를 만들어서 요리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줘? 아버지 문왕한테 줘. 문왕이 어떻게 했을까? 먹었어. 미친 척을 해. 그랬더니 주왕이 문왕을 풀어줘. 아 미쳤구나. 그러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자기 둘째 아들은 무왕이랑 이제 복수를 다짐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무왕이 결국에 주왕을 치러 가. 이게 모기야 전투야. 이때 문왕이 초빙했던 되게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지. 누구야? 강족 출신의 태공, 강태공. 낚시하면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나이 90에 시작해가지고 100세까지 낚시를 하고 100세에 이제 자기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문왕한테 발탁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주왕을 토벌하는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제 나라의 왕이 되지. 지금의 산동반도 지방에 있는 이 사람과 더불어서 엄자능이라는 사람이 낚시꾼으로는 되게 유명해. 그래서 강태공 엄자능 하면은 낚시꾼의 대명사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야 전투를 통해가지고 주왕을 몰락시키고 무왕이 세운 나라가 뭐야? 주나라지.
주나라는 되게 유명한 나라야. 공자가 이 나라를 모델로 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이 주나라의 문물을 세운 사람이 주공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배우는 모든 예의 범죄들 있잖아. 제사 지내고 절하고 하는 방법은 다 뭐야? 공자가 요때 거를 본받아서 한나라 때까지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이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뭐 전볼 때 보는 주역 같은 것들이 이때 거잖아. 주나라의 거. 우리 4,000년 전에 그런 예법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지. 공자가 그거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퍼뜨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자 걸 배워왔거든. 어쨌거나 이 주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주나라는 이제 서쪽 끝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오랑캐의 침략을 자꾸 받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랑캐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주나라가 이제 몰락할 때 계기가 뭐였냐면은 호사라는 미인이 한 명 있어. 주나라의 왕 중에 한 명이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안 눕는 걸로 되게 유명해, 이 미녀가. 그래서 웃게 하려고 주나라는 서쪽 끝에 있었잖아. 동쪽에 있는 제후국들이 오랑캐가 침략하면 맨날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고마를 올리거든. 근데 이 여자가 안 웃으니까 자기 여자를 웃게 하려고 그 오랑캐가 안 들어왔는데 계속 고마를 올려. 보면 제후국들이 달려왔다 돌아오고 이걸 보면서 계속 웃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를 웃게 하려고 계속 그 짓을 하니까 나중에 제후국들이 안 도와주러 오는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몰락을 해. 그래서 그 왕은 죽고 나머지 이제 남은 왕족들이 도망을 가서 동쪽에 새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되게 약해졌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춘추시대. 공자가 춘추라는 이름의 역사책을 지었던 시기지. 그래서 이때를 서주시대라고 하고 이거를 동주시대라고 하고 아예 주나라 왕실이 몰락하고 나서 이거를 전국시대라고 해. 그냥 물론 묶어가지고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근데 어쨌거나 중국 사람들은 이 주나라와 은나라와 상나라라고 그러기도 하지. 원래 은은 상나라의 수도 이름이야. 근데 이제 은나라라고 하나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통상 3대라고 불러.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 3대의 1호를 비추어서 3대와 같은 세상 뭐 이러면 다 태평성대야. 이것도. 그러니까 3대도 태평성대고 3황 5제도 다 태평성대야. 물론 거랑이나 주왕 같은 시대는 태평성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춘추전국 시대는 되게 유명한 나라들이 있지. 춘추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뭐 있어? 춘추, 오페라, 전국, 치롱이 있지. 근데 춘추 오페 때는 들어가지 못했던 진나라라는 저쪽 끄트머리에 이제 주나라보다 서쪽에 있던 되게 조그만 나라가 전국시대에 되게 이제 큰 권력을 얻고 이때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을 했던 게 누구야? 진나라의 시황제지. 전국치롱이 원래 진나라가 있고 나머지 이제 육국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육국의 동맹을 추진했던 사람이 소진이야. 진나라가 하도 강해지니까. 그리고 이거를 다 깨부셔놓은 게 장이야. 소진장이 나오면은 뭐야? 말을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 중국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하고 나중에 설득하는 거면 소진과 장이가 나와. 진시황제는 최초의 황제가 되지. 황제라는 말의 어원은 뭐야? 삼왕과 오제보다 나는 뛰어나다. 그래서 황제의 제자를 같이 쓰겠다. 그래서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 그래서 진시황제라고 하지. 근데 진시황제는 결국에는 어때? 자기 아들 때 멸망을 하지. 그리고 누구랑 누가 싸워? 초나라와 한나라. 초나라에 되게 유명한 장소가 있지. 초나라는 이제 전국치롱 중에 한 나라이고 남쪽에 있는 되게 거대한 나라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시황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의 유방과 천하를 놓고 다투는데 사실 초반에는 항우가 다 이기지. 유명한 얘기가 있어. 항우는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고 마지막 전투에서 져서 전쟁에서 패배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항우는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어. 마지막 전투만 빼놓고. 전투의 신이야. 근데 맨 마지막에 물량전 유방이 계속 물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엔 포위하니 그게 뭐야?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왜? 이 초나라 사람들이 항복을 받아내려고 고향 생각나게 하려고. 원래 초나라는 양자강 남쪽에 있는 나라거든. 근데 이제 강 건너와서 싸우니까 고향이 그리울 거 아니야. 북쪽에서 계속 싸웠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포위돼가지고 사면초가 때문에 이제
그 초나라 병사들이 다 흩어지고 항우가 혼자 탈출해서 양자강 넘어가려다가 잡혀서 결국에 죽지. 이게 이제 항우. 항우가 이제 되게 유명해서 이제 거의 무적이었는데 결국엔 유방이 이기지. 유방이 이기고 나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뭐야? 전한. 전한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잠깐 들어오는데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를 세웠다가 나중에 광무제라는 사람이 또 후한을 세워. 유시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한무제, 한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고 이건 광무제라는 사람이 다시 유씨가 세운 후한. 그 다음에 후한 말이 한건적에랑 거치면서 삼국지 시대지. 군능하였어. 위나라, 송나라, 오나라. 근데 송나라는 유씨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유비의 나라 그래가지고 이 유방의 후손이거든. 그래서 촉한이라고 불러서 전한, 후한, 촉한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그리고 오는 손권, 위는 조조로서. 이거는 근데 결국엔 누가 다 통일해? 이 삼국을 다 진나라가 통일해. 이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일단. 그리고 이 진나라는 화황의 난으로 멸망을 하지. 황제 8명이 전부 다 자기가 황제가 될 거라고. 진나라는 이제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되는 건데, 사마염의 할아버지가 사마의지, 제갈량과 싸웠던 건데, 사마이는 되게 뛰어난 인물이야. 사마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결국엔 최후의 승자지. 삼국지 분열된 나라에서 결국에 자기 자손들이 나라를 이제 전토를 통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랑의 난 다음에 뭐야? 556국이지. 5명의 오랑캐들, 5 오랑캐 부족과 16개의 나라가 난립됐듯이. 이 세대가 우리나라 삼국시대잖아. 저기 뭐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때 요동이나 요서를 진출할 수 있었던 게 이때는 넘보지도 못했어. 이때가 이제 중국 한족이 최고로 강할 때야. 삼국지에 보면 광구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알아? 들어봤어? 사마이리아의 되게 작장이야. 광구검이 고구려 동천왕이랑 싸웠거든. 개마무사 기병 5만 명을 끌고 왔어. 광구검이 2만이랑 붙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초반에 약간 몇천 명 잃고 2만 명으로 5만 명을 쓸어버린 다음에 고구려 환도성 수도까지 들어가가지고 포로로 몇천 명을 잡고 거기에다가 광구검 비를 세우고서 왕까지 쫓아가서 죽일 뻔했어. 그러다 간신히 충신들이 막아가지고 안 죽고 그러고 광구검은 승리해가지고 돌아와. 완전히 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족이 이때는 너무 강했던 시기야. 삼국지 시대는 막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 다 토벌하고 다니던 시기인데 556국 때 이제 이 화랑해난 겪으면서 개박살이 나지. 그래서 오랑캐들한테 그쪽 다 뺏기고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가 들어서 이제 수나라는 실질적으로는 북방민족, 선미족이 세운 나라라고 봐. 통상 한족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나온 김에 끝까지 가볼까? 당나라 다음이 뭐야? 당나라는 절도사의 난으로 멸망하지. 지방 군권 가진 절도사의 난, 절도사들이 이제 난을 일으켜가지고 멸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서? 송나라는 어때? 금나라한테 계속 밀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어때? 금도 원나라가 정벌하고 몽골족한테 털리지. 원나라 말기에 명나라 들어오고 명나라가 이제 후금한테 털리면서 청나라가 세이원 후금. 그리고 청나라 말기가 이제 군벌시기. 군벌시대 다음에 어때? 지금의 대만이랑 중국 공산당이랑 국민당이 싸워가지고 공산당이 이기면서 지금의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당은 성으로 피난을 가서 대만을 세우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적어도 어디까지 알아야 돼? 삼국지 시대. 삼국지 시대까지도 되게 좋아해. 고전 시대하는 사람.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역사는 이렇게 되는데 선사카라의 때 삼국지 얘기가 좀 자세히 나오고 뭐 중간중간 다른 사람 얘기들도 많이 나와. 근데 일단은 대충 표를 기억해 두고 한번 보자. 자, 소허도 아닌 몸에 라는 건 소부와 허유지. 그러니까 왕이 되라는 얘기를 버리고 자연에서 논의던 몸, 그런 사람도 아닌 내가 절개와 의리를 알려면은 우연히 때가 도래해서 이 명승지, 즉 노계의 임자가 되어 청산유수, 자연과 명월정부도 자연이지, 대유법이지.
청산유수와 명월청풍도 말없이 절로절로. 송시열의 이제 시조와 비슷하지. 절로절로란 표현, 이거 송시열의 시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절로절로, 어지러운 구로, 백로와 갈매기도 수없는 록은 뭐야? 사슴이지. 사슴도 값없이 절로절로. 자연을 즐긴다는 거지. 저희기 가이던 무궁박과 엄자릉의 대도. 잠깐, 엄자릉 누구였어? 강태공과 더불어서 낚시꾼의 대병사지. 저익은 장저와 걸릭인데, 장저와 걸릭도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대표적으로 자연에 응거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저익은 장저와 걸릭을 의미하지. 장저와 걸릭이 자연에 응거하면서 이제 가이던 무궁박과 엄자릉의 대, 그러면 낚시꾼의 대니까 뭐 낚시터를 의미하지. 낚시터도 값없이 절로절로. 산중 백물이 다 귀문이 되니, 산중의 모든 물것이 내가 이용할 만한 물건이 되니, 자릉이 두리오 저익이 서이로다. 무슨 뜻이야? 내가 엄자릉과 같아서 엄자랑이 두 명같이 보이고, 내가 장저와 걸릭 같아서 장저와 걸릭이 두 사람이 아니라 내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장저, 걸릭, 엄자릉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자, 어지버 감탄사야. 아, 이 몸이 아마도 기이하구나. 입산 당년 산에 들어간 그 해에 은군자, 은둔한 군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입산, 은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해에 군자가 된 것 같다는 거야. 천구박명이 한 몸의 전토코야.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전하여서 인간의 이름이 인력으로 이루었으냐. 내가 군자같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산천이 영이하여 내가 은거한 이 노계가 아름다워서 내가 군자같이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영이하여 대강능간 여기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계에 대한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생활이 또 나오지. 중심, 마음속이 형연하여 훤해지면서 세력, 세상에 대한 염려를 절로 고쳤으니, 광풍제월, 이거 자연이지. 빛과 바람과 달과 이런 거니까. 자연이 강자리, 강자는 마음이란 뜻이야. 리는 송리자야. 그래서 마음속에 품었는 듯. 호연진치는 뭐야? 호연직이지. 맹자가 얘기했던 호연직이 유교적인 어떤 군자가 얻어야 될 어떤 마음의 넓은 경지지. 호연지기가 날로 새롭구나. 비금주수, 비금, 날고 기는 모든 짐승들은 육축, 여섯 가축과 같아서 내가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 해준다는 거지, 여러 짐승들이. 달 아래 괴기 낳고, 달 아래서 고기를 낳고, 구름 속에 같이 가라. 먹고 그나마도 그칠 적이 없노해라. 그러니까 먹고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도 충분하다. 무진한, 끝없는 광산과 허다한, 많다는 뜻이지. 허다한 한전, 한가로운 밭은 분급자손,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려니와 명월청풍은 논하기 어려울사. 무슨 뜻이야? 내가 그래도 갈고 있는 묵은 밭은 자손들한테 나눠주겠는데 자연은 내가 물려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여부재, 재주가 있건 없건 양지, 양심 있는 아들 하나, 태백, 연명, 증필호에, 이태백과 도연명의 시에다가 증필, 글을 더하여서 라는 뜻이야. 보통 우리가 이제 진나라 시대에 이제 도연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시대는 이제 시의 전성기야. 한시의 전성기. 그래서 4개의 시기로 나눠. 이 중에 세 번째 시기를 보통 성당이라고 그러고, 당나라 시가 가장 성행했던 시기, 그 다음에 만당이고, 성당 시기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 이백과 두보지. 보통은 우리나라 시에서는 사실 이백이 제일 많이 나와. 이 사람은 도교적인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두보는 유교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전문법 할 때는 두보의 시를 많이 나오지. 두보의 시를 번역한 게 두시연애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고전시가에는 이백의 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백을 뭐라고 불러? 이백은 시의 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선, 혹은 크다 그래가지고 이태백, 그리고 하늘에서 적강온 시인, 그래서 이적선이라고 부르기도. 그래서 이태백과 도연명은 시인의 대명사야. 자연에서 논리는 시인의 대명사.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온 거야? 태백, 이태백과 도연명에다가 도연명의 시에 증필, 내가 글을 주석을 더 달아서 영영별도 파련노라, 길이길이 나누어 주겠다. 무슨 뜻이야?
밭은 나누어줄 수 있는데 밭도 뭐 많이 나눠줄 거 없고, 그리고 자연도 나눠줄 수 없으니 자연을 논의는 시를 내가 거기다 주석 따라서 자손들한테 나눠주겠다. 되게 무능한 거지. 뭐 밭대기 조금 나눠주고 시 쓴 거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도 그거 알아. 내 이 말이 우화라다, 어리석은 것 같다마는 자기도 얘기하지. 위자손계, 자손을 위한 계획은 다만 이뿐인가 여기는구나. 이것뿐이 없어. 나머지가 없어. 자연에서 즐기느라고 재산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자기 또 얘기하지. 어린 이몸, 어리석다지 여기. 어리석은 이 몸이 인자도 아니요, 인자한 사람도 아니고 지자도 아니고 돼. 옛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인자요수 지자요산이란 말이 있어. 인자한 사람은 요수, 물을 좋아하고, 지자,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 산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인자도 지자도 아니어서 산과 물을 좋아할 일도 없는데, 산수의 벽이 이러. 산수라는 건 자연이지. 벽은 뭐야? 고치기 힘든 병, 즉 뭐야? 저거지. 고황지질, 고치기 힘든 병.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의미하지. 고황지질, 천석고황, 연화고질. 자,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지. 벽에 늙을수록 더하여 기귀한 삼공과, 그 귀한 삼공이라는 건 뭐야? 원래 이제 주나라의 자기 중에 제일 높은 게 공이잖아. 그거를 본따 가지고 원래 주나라 이후에 가장 높은 자기들을 항상 삼공이라고 불렀어. 한나라 때는 사도, 태공, 태부, 태사. 그 중에서 태사는 이제 스승, 황태자의 스승이니까 임시직기구에서 사도, 사공, 태부 해가지고 세 개가 삼공이거든. 우리나라에서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이지. 가장 높은 직책 세 개와 이 강산을 맡고 있었냐. 무슨 뜻이야? 그 높은 벼슬보다 자연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리미친, 어리석고 미친 이 말을 웃기도 하련만은 아무리 웃어도 나는 교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내가 자손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어리석게 얘기해도 나는 이게 좋대.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손한테 물려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기가 태평성대에 이제 만족하는 내용이 나와. 하물며 명시에 버린 몸. 명시라는 거는 밝은 세상에서 태평성대를 의미하지. 태평성대의 속세를 버린 몸이. 근데 이 얘기하고 1년도 안 돼서 병자호란 일어나지. 또 전쟁이 나겠지. 하올 일이 아주 없어. 세간, 속세간의 명리, 밝은 이득은 뜬구름 보는 타고, 즉 속세의 일을 멀리하고, 무사무력, 생각과 영려 없이 물외심. 물은 속세를 의미해. 물건 할 때 그 물이야. 물건 밖의 마음,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 마음을 품고 있어. 인의 생애를 산소간, 자연 속에 묻혀두고, 춘일, 봄날이 채 긴제, 낚싯대를 쥐고, 갈건포의, 갈건은 뭐야? 칡배로 된 두건과 포로 된 옷, 그러니까 소박한 옷을 입고, 조대라는 거는 조업할 조자지. 우리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걸 조업한다고 그러잖아. 대는 낚시터라는 뜻이야. 높은 대니까. 그래서 낚시터에 건너오니, 산호, 산비는 잠깐 깨고, 태양이 쬐는데, 맑은 바람 더디 오면, 경면은 이제 거울면이라는 뜻인데 수면을 의미해. 보통 수면이 더 밝다. 자, 이제 낚시터로 하러 나왔지. 낚시하러.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검은 돌이 물속에 이제 맑아가지고 물속에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그 위에 있는 고기소를 알 정도로 맑구나. 고기도 낯이 있거늘 놀래 줄을 모르는데, 고기도 날에 낯이 익어서 놀래지 못하는데 차마 어찌 낚으려고. 내가 물고기를 어찌 낚겠느냐. 고기와 하나가 되는 거지, 친구가 돼서. 자, 그 다음 페이지. 차조 배회하며, 이제 낚시를 피하고 낚시를 끝나고 차, 그 다음이지. 버금차, 조, 낚시를 조업하다 그러지. 그래서 그러다가 배회, 낚시를 끝내고 배회하다가 파심, 그 물에 있는 파, 뭐야, 그 뭐라 그래, 이게 뭐라 그래, 정확한 거 있잖아. 물에 이렇게 돌건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뭐라 그래, 뭐라고 그러냐. 하여튼 물에 있는 파도, 이렇게 팔이 퍼지는, 이게 뭐야, 파도가 퍼지는 그 중앙을 바라보니, 굽어보니 운영성과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 우연을 구름 위에 보았구나. 어약이라는 건 뭐야? 물고기가 뛰는 것을 구름 위에 보았구나. 무슨 뜻이야? 물에 구름이 비쳤는데 그 물 속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니까 구름 위에 비친 하늘 속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지. 그래서 하경배하여, 하특이하여서, 신기해서, 부찰량관, 우두커니 바라보다 보니
상하천이 완연하다. 하늘과 아래에 모두 하늘과 같다는 거지. 하늘에 하늘이 있고 물에 비친 하늘이 또 있어서 상하천이라고 했지. 위아래의 하늘. 일진동풍, 한줄기 동풍에 기어진 어적이, 어적은 청각적 이미지지. 어부의 피리 소리지. 피리 적자니까. 높이 불어보던데 강천이 요적, 강하늘이 고요하니 반가이 들리는구나. 어부의 피리 소리가 반가이 들린대. 인풍의장, 바람을 맞이하며 의지하여, 지팡이에 의지하여 좌우를 돌아보니 대중청경, 대 아까 조대라고 그랬지. 그 대 위에 청경, 맑은 경치가 아마도 소세하다는 단어는 많이 알아도 은거지의 서재나 은거지의 지형이 아름답고 깨끗하다 할 때 소세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 소세하구나. 다음 페이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3페이지 남았어. 봐봐. 10페이지.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물에 하늘이 비쳤으니까 벽수장천은 한빛이 되었거늘 푸른 물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서 물가의 백구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 모르는구나. 안반 바위 위의 산화 산꽃은 금수병 비단에서 놓은 병풍이 되었고 감변 수양 이제 물가의 수양거들은 초록색 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휘장이 되었다는 거지. 양진가경 아름다운 경치를 내 혼자 거느리고 정치화시 이제 꽃이 한 장일 때 허도치 말라 여겨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하여 아이불로 하는 말이 심상궁고 깊은 산속에 해창이 보로소냐 해산물을 맛보겠느냐. 아이불로 가지고 그러면 뭐야? 산속에서 나는 음식들을 좀 가져와라, 안주들을 가져와라 얘기하는 거야. 살찐 고사리 향기한 당귀초, 고사리와 당귀초를 저는 뭐야? 우리 저돌적이다 할 때 저자야. 멧돼지 저자야. 멧돼지처럼 돌격하다가 저돌이야. 그래서 저포는 멧돼지 포와 육포지, 녹포, 사슴고기 포를 상간 양쪽으로 놓고 크나큰 새우사 바구니에 흑조기 담아두고 부어회를 초미에 누러 생치 섞었고 부어회를 이제 회쳐먹고 누러와 생치를 구워가지고 빛빛이 들이거는 산속에서 안주를 장만한 거지. 와준 술동리에 백주 하얀 술을 박잔 엷은 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쉬도록 먹은 후에 도화 복숭아꽃이 홍우 붉은 비가 되어 취면 취한 얼굴에 뿌리는구나. 복숭아꽃이 뿌리니까 뭐 같아? 무릉도원 같겠지. 태기는 이제 넓은 낚시터야. 이끼가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자 봐봐. 무회시적 사람인가 갈천시적 사람인가 희황성시를 다시 본가 여기는구나. 무회와 갈천은 오제의 중간 중에 하나라고 봐. 여기 전욱, 무회, 갈천 뭐 여기 이게 역사서마다 다 다른데 무회나 갈천 다 뭐야? 태평성대에 있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봐? 희황성시, 복희황 때의 태평성대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 태평성대라는 뜻이지. 무회적 사람인가 갈천때 사람인가 또 어때? 희황성시, 복희 때의 태평성대를 다시 본가 여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힘이 누구의 힘이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즐기는 것이 임금의 은혜가 아니신가. 서리법이지. 임금의 은혜. 좀 있으면 전쟁 날 건데 강호에 물러서 있는들 우군일력 임금을 걱정하는 한 마음이야. 가는 우리가 시간적 어떤 간격이 있지. 각은 되게 짧은 시간이야. 어느 짧은 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시시로 머리를 들어 북신, 북극성인데 임금을 상징하지. 임금 계신데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모를 천일방 하늘 한쪽 구석에 나는 이제 하늘 한쪽 구석에 있고 임금은 하늘의 중심이니까 하늘 근처에 한쪽 구석에 돌린대. 다음 페이지 마지막이야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만족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처음부터 어때? 노계에 자리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 경치를 보니 아름다워. 자손들한테 물려줄 거는 10분이 없네? 그러고 술 마시고 안주 먹고 즐겁게 놀리다가 이제 임금에 대한 은혜하면서 뭐라 그래? 일생의 품은 뜻을 비웁니다 하느님아. 산이 평지가 되고 해갈 바다가 마르도록 우리 성스러운 임금님 만세소서. 무슨 뜻이야? 만년 동안 그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원래 만세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천세잖아. 왜? 왕의 나라인데. 황제의 나라만 원래 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대한독립 만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 대한제국이 돼서 그래. 우리가 원래 청나라의 그 제후국인 왕의 나라였으면은 대한독립 천세야. 왕이 즉위할 때 천세 그러지. 황제가 즉위할 때 만세. 고려는 원래
대외적으로는 왕의 나라고 대내적으로는 황제를 칭해서 즉위할 때 만세를 불렀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천세를 불러. 근데 여기서 이제 만세라고 했지, 감히. 희호세계에 이것도 거기 봐봐. 희호세계라는 거는 백성들이 현악하게 살아가는 세계이지. 태평성대가 희호세계에 3대 1월, 3대 뭐야? 하은주. 이것도 태평성대라고 했지. 하은주 나라 시대에 1월을 비추셔서 천만 년 동안 어느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야. 병혁을 씌우소서, 전쟁을 멈추소서. 경전 착정, 경전 바제가 아니고 착정, 우물을 하면서 격양가라는 건 태평성대에 부르는 노래지. 이 몸은 강산통월, 자연 속에서 늙을 줄을 모르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에서 즐기는 노래를 부른 거지. 이러고 1년 가면서 전쟁이 납니다. 박인호는 또 전쟁 때 이제 뭐 피난을 갔겠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요게가 거기 보면은 봐봐,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야. 노개가랑 산중작곡이 들어갔지. 근데 거기 주성 몇 개나 실려 있어? 5개 실려 있지. 5개. 나머지 그냥 이렇게 놓고 해석해서 풀어야 돼. 그럴 수 있겠어? 그래서 연계 교재가 나오면 그냥 그 작품을 싹 다 외우는 거야. 이것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것 중에 하나야. 한번 풀어봐, 노개가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노항사를 가보자. 노항사는 되게 자주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야. 박인노 작품 중에서 노항사랑 선상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노항사를 노항사는 누추한, 항은 거리, 항자야. 누추한 거리의 노래라는 뜻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끝나고 나서 이제 잔반으로 올라간 박인노의 상황이 나타나는 시야.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격상 한정가지, 강호 한정가는 아니야. 보통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임진왜란이잖아. 근데 사실은 1636년 광자호란까지, 광자호란 37년에 끝나지. 여기까지 다 묶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 정의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이 사이에 되게 많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괄해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선이 완전 초토화돼. 그래서 조선 정기에는 양반들의 강호 가도가가 되게 대세를 이루었어. 이 강호 가도가의 뜻을 이루는 게 뭐야? 사실 정철의 작품이지. 정철은 1593년에 됐고, 임진왜란 시작하고 나서. 정철은 이제 그 선조가 한창 이제 임진왜란 때 고민시 선봉군을 피해가지고 의주까지 도망가잖아. 의주까지 도망가지. 근데 정철이 이쪽에 유배가 있었어. 그래서 정철을 불러들여 선조가. 그래가지고 이 지역 상황도 묻고, 그 다음에 명나라에 사진으로 보내는데, 명나라에 사진 보내가지고 갔을 때 사고를 치지, 술 마시고. 명나라 황제한테 외국인 물러갔습니다. 거기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쳐져가지고 여기 강화도로 유배 가서 강화도 가서 의병 모으다가 거기서 1993년에 죽고. 사실 정철까지는 그래도 강호가도가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 근데 이 조선 후기로 가면 거의 강호가도가가 아니라 한정가 계열로 바뀌어. 강호한정가가 아닌 그냥 한정가. 왜? 한가한 정서만 노래할 수 있지. 자연에서 노려면 그만큼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먹고살 걱정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박인노는 그래도 말년에 막 강호한정가를 짓긴 했지. 노개가나 뭐 이런 거 쓰면서. 근데 되게 가난하잖아. 보면 불려줄 것도 없고. 조선 후기의 강호가도가의 대표 주자는 누구야? 윤선도거든. 어부사시사 같은 거. 조선 후기에 어떻게 썼을 줄 모르는 줄 알아? 윤선도는 엄청난 부자야. 해남에 60칸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거기 기와집 짓고 옆에 초가집 하나 조그맣게 지어놓고 초가집에서 이제 가난 코스프레 한 거지. 선비 코스프레. 거기에서 놀리면서 뭐 강호가도가 없고 이랬던 사람이야. 가능해. 그런 거. 근데 사실 거의 조선 후기로 가면 한정가, 강호가도가가 거의 파괴가 된, 양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회거든. 몰락했어.
조선이 임진왜란 겪으면서 명자호란까지 겪으면서 파괴된 농토는 조선 후기 말 대한제국 시기까지 회복이 안 되지. 그만큼 나라가 개작살이 난 거야. 산소호흡기 붙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강호가도가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조선 전기에 들어가 있어. 조선 후기 가면 일부 몇몇 양반의 제약은 거의 강호가도를 안 쓰는 분위기로 돌아가. 이거는 조선 끝나고 나서의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의 전쟁과 살면서 한장과 계열이야. 보면은 서다부터 보자. 어리고 우활할산. 어리석고 어리석다. 우활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야.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기는 인해 우해 전이 없다. 자, 인해 우해 왜 그래? 우라는 건 위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희은종성 표현이니까 이렇게 붙고 거기다가 애를 갖다 붙였네. 원래는 음성 모음이니까 이거 붙여야 되는데 모음조화가 파괴됐지. 조선 후기로 들어가니까 어쨌거나 위에 전이 없다라는 뜻이야. 아직 9개월만은 안 되지. 던이 없다라는 전혀가 아니니까. 길흉화복을 하늘께 붙여주고 운명론적인 생관이지. 운명에 맡겨두고 누하,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 우석에 썩은 짚이 섭이되어. 풍조 우석은 뭐야?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에 썩은 짚으로 땔감을 하여서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뗄나무를 살 것도 없어서 썩은 짚으로 뗄나무를 하여서 서호합 다톡죽에 연기도 하더라. 이제 무슨 뜻이야? 그리고 호비라는 거는 소주 한 잔을 호비라고 그러지. 그러면 서호밥이라는 건 소주 3잔만큼 밥을 하고 5잔만큼 죽을 하는데 뗄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썩은 짚으로 뗄나무를 하려고 그러니까 연기가 하도 하이시야 무슨 뜻이야? 많지도 많구나. 가난하다라는 걸 의미하지. 설대인 속냉, 속룡의 어원이야. 속룡으로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생애가 이러하다 한들 장고의 뜻을 옮기던가. 이거는 뭐야? 장고의 뜻이라는 거는 어떤 자기 이상이지. 이상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야. 가난하더라도 이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상이야? 안빈일념이라는 이상이지. 가난하지만 만족하게 살겠다라는 일념. 안분지족의 또 다른 말이지. 그걸 적을 방향 품고 있어. 수익, 옳은 일을 쫓아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되는 일이 없구나.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지.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유교적인 도리를 지키며 살려고 하는 거야. 군사일. 근데 이제 가난한 현실이 계속되지. 가을이 부족하거나 봄이나 유하면 가을이 가장 부유한 계절이지. 먹을 것도 많고. 근데 그때도 부족한데 봄이라 여유가 있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 담겼으랴. 병에 술이 담겨 있겠느냐 이런 뜻이지.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쁜이야. 하지만 빈곤한 사람이 나쁜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않느냐 하면 서리법으로 얘기하지. 기한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기아와 추이지. 기한은 뭐냐? 기한과 마지막에 자기가 대비시킨 게 운포라는 게 나와요. 기한은 기아와 추이야. 운포는 따뜻함과 포식이지. 포식이라는 건 충분히 먹는 거지. 근데 화자는 여기서 뭘 추구해? 운포를 추구하지 않고 기한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상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대비되는 시어야. 앞쪽이 기한, 뒤쪽에 운포가 나오는데 기한하다 하더라도 자기 이상을 추구하겠다. 포식하는데 없다, 운포하는데 없다라고 얘기를 해. 뒤에 보면 운포가 나오거든. 기한,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 자를 절자에다 몸신이 몸을 자를 듯이 아파 힘들어 하더라도 일단심, 자신의 이상을 잊겠느냐. 한 조각 붉은 마음이지. 안빈일념, 자신의 이상을 잊지 않겠다. 분이 망신하여 의로 일어나 몸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지. 분의, 의로 떨쳐 일어나 몸을 잊어버리고 죽어야 말려요. 감사심이라고 그러지. 감히 죽을 마음을 얻고 우타구나, 분장에 모아놓는다라는 뜻이야. 우타구나 중중이 모여놓고 병과오제, 감사심을 가져있어. 병과오제라는 건 뭐야? 전쟁, 병과라는 건 전쟁이지. 임진왜란이 언제 시작해? 1592년에 시작해가지고 1594년까지 한번 싸우지. 그리고 고니시랑 이제 그 명나라의 누구야? 유정이 서로 이제 그 비밀리에 왔다 갔다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속여가지고 서로 군주들을 속여가지고 휴전을 잠깐 하지. 휴전했다가 이게 파행이 되니까 파국으로 치닫으니까 1597년에 다시 전쟁을 시작한 이게 정유재란이잖아. 이때 이제 명량이지. 이순신이 먹는 거. 그리고 1598년까지 하면 3년, 2년 플러스 해서 임진왜란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병과 오제라고 하지. 임진왜란 5년 동안 감히 죽을 마음을 가져있어. 이 시섭철, 시체지 이 시체를 밟고 섭철,
도섭하다라는 말이 있지. 건너다. 피를 건너서 몇백 견을 이기네요. 뭐 무슨 뜻이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둘 다 참전했다라는 뜻이야. 박인노는 전쟁에 참전을 한 거지. 임진왜란, 정유재란 5년 동안 전쟁을 했어. 자, 간땡이나 가난한데 전쟁까지 참여하고 오니까 본사 이해 가면은 이제 뭐라 그래? 일신이 여가 있어. 내 한 몸이 여유가 있어서 일가를 돌아보겠는가? 내 집안에 돌아갔겠느냐? 일노장수. 일노라는 거는 남자 노비를 의미하죠. 우리 노비라는 건 뭐야? 노예야. 머슴과 달라. 머슴은 알바생이지. 머슴은 뭐 양반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양반이 몰락하면. 근데 노비는 뭐야? 노예야. 주고 받고 팔고 사고 세금으로 걷어가고 물려주고 할 수 있는 게 노비야. 우리나라는 노비가 언제까지 있었어? 대한제국까지 있었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제 폐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 노예가 없었을 것 같잖아. 근데 그 다른 말이 노비야. 노예가 아니라 노비.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비. 춘향이의 몸종 시비지 상당히 노예야. 노비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노비가 노예가라고 생각을 안 하기가 쉬운데 다 노비야. 노비가 엄청 많았어. 관아에 속한 노비도 있었고 사적으로 속한 노비, 공노비, 사노비 이렇게 됐잖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노 한 명의 노비가 있었어. 이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양반들은 가난해도 노비가 있다. 왠지 알아? 물려받아서. 근데 노비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가난하다는데 노비가 3명이나 있어? 막 이럴 수도 있어. 정약용도 보면은 정약용 시에 보면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노비 보고 옆집에 쌀을 구워와라라고 시켰다라는 말이 나와. 아니 노비가 있는데 가난한가? 근데 노비는 그런 때는 팔 수도 없지. 가난하고 가뭄이 들었는데 노비 판다고 사람이 사겠어? 안 사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가 있어도 가난하다 그래. 그래서 노비가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노비조차도 없는 거지. 박인노는 가난해서. 그래서 일노 한 명의 장수 긴수염이란 노비는 노주분 노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어. 즉 더 이상 노비가 주인을 주인으로 여겨주지 않아. 그래서 고여 춘급 봄이 왔음을 고여 알려주는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니. 옛날에는 노비들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했거든. 양반들은 농사 안 짓고 노비들이 농사 짓는 거 감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경당문노라는 표현이 나오지. 경, 바꾸는 것은 당연히 물어야 돼. 노비한테 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묻겠는가. 즉 옛날에 노비가 농사 다 지었는데 내가 직접 농사 지으려니까 농사 짓기 힘들다는 거지. 공경가색이 내 공주하리로다. 공경가색은 스스로 농사를 짓는 일을 의미해. 근데 옛날에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그랬잖아. 선비가 제일 위고 선비가 할 수 있는 최저의 일이 뭐야? 농사 짓는 거지. 그 다음에 공인과 상인은 선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 사실은. 근데 신야경수와 농상경호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 짓었던 옛날에 중국의 되게 유명한 늙은 재상들 신야경수 거기 보면 은나라의 이응과 진나라의 진승 이런 사람들이 천하할리 없건만 재상이지만 스스로 농사 지었던 이런 사람들을 천하할리 없지만 아무려 갈고 전달 어느 소로 갈로 둔 거 소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지.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땅이 토지로 치면은 되게 안 좋은 땅이야. 뭐 아무리 이제 비옥한 저기 호남평야 해도 그거 본 적 있어? 전 세계에 이제 농사 짓는 땅의 질을 나눠놓은 거를 보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면은 미국의 땅은 대부분 1등급이야. 그래서 씨만 뿌리면은 농지가 날 정도로 미국이 그래가지고 치트키나라라고 그러잖아. 나라도 엄청 크고 도도 비옥하고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한국의 국토는 몇 등급 나올까? 호남평야가 1등급부터 10등급 나눴을 때 몇 등급으로 알고 있어? 들어봤어? 5등급이야. 5등급. 비료를 때려 넣어야 간신히 결실이 맺히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가 없으면 깊이 갈 수가 없고 깊이 갈 수가 없으면 비료를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소로 갈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네? 그럼 농사를 못 짓겠네?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가는 거지. 이 노항사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거야. 내가 가난한데 전쟁 끝나고 가난한데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해. 근데 소가 없어. 그래서 소를 빌리러 갔다가 소를 못 빌렸네. 그래가지고 소를 빌리는 걸 포기하고 농사 짓는 거 포기하고 자연에서 논의겠다. 이게 주된 내용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한기 태심 한기 가뭄이 태심 극심하여 시절이 다 늦었어. 농사 지을 시기가 씨 뿌릴 시기가 늦었는데 서주 높은 논에 잠깐 열비 서쪽 논에 잠깐 열비 지나가다 가다가 녀다라는 뜻이야. 녀다가 그래서 열비는 지나가는 비 소나기지. 소나기에 도상 무원소 길이의 무원 근원을 알 수 없는 물을 잠깐만 내어두고 이제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 위로 물이 잠깐 흘러가는 거야. 그거를 잠깐 데워두고. 소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이거는 뭐야? 소한적 언제 줄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밥 한 번 먹자가 아니지. 언제가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라고 해야 먹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제 소 한 번 빌려줄게 하는 건 소 빌려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한 말에 한 집에 찾아간 거지. 친절하나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다음에 굳이 닫은 문 밖에 어둡게 혼자 서서 큰 기침 애햄의 양구라는 거 오래다는 뜻이지. 주저 양구타가라는 표현 아까 노계가 앞에 나왔잖아. 양구 오래토록 하오네. 왜 그래? 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남의 집에 찾아갔을 때 문 두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체면이 어긋나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남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남이 왔는데 근데 소비리러 왔는데 이리 오너라고 부를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 가서 인기척을 해야지. 이러면서 기침하고 있으면은 거기 밖에 누구 계세요? 아,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큰 기침 애햄의 양고토록 하오노 해.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대화체지. 어와긴 이신고라고 안에서 이제 물어봐. 염치 없는 내 없노라 하고서 이제 대답을 하지. 그랬더니 집주인이 얘기하기를 초경도 거인데 어찌 와 계신고. 초경 뭐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그거 알지? 다초균멸 인사오미 신유술에 12시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그 1경부터 5경까지 나누는 거. 아, 니네 그거 저번에 나왔지? 독서에. 그거 알아도 그거 많이 나오지. 자, 그래가지고 초경이 거인데 저녁이 거의 다 됐는데 그게 어찌 와 계신고. 그랬더니 연년이 매년 이렇게 불차한 줄 알건만은 소 없는 궁벽한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해연만호 앞산노라. 해다라는 표현은 되게 많이 알아둬야 될 표현 중에 하나야. 우리가 해다 내지는 해다로 쓰는데 이거는 생각하다 걱정하다의 뜻이야. 근데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우리 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해음 이렇게 쓰기도 해. 해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해움 하기도 하지. 이거는 명사형 전성 어미를 쓴 거지. 옴 명사형 전성 어미야. 아, 그 얘기 했나? 고전문법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는 옴을 쓰고 명사와 전미사 아예 명사로 바꾸는 경우에는 음을 써. 이게 어미, 이게 접사야. 이해돼? 다시. 자, 우리 차가운 얼음 하면 승민아 명사지. 차갑게 얼음 하면 얼음이 뭐야 승민아? 응? 뭐라고? 이거 동사 뭐야? 동사지. 얘 동사니까 얘는 뭐야 이게? 어미야. 얘는 명사니까 얘는 뭐야? 접사지. 명사와 전미사, 명사형 전성 어미. 중세국어에서는 명사와 전미사는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럼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썼겠지. 이어졌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어떻게 썼겠어? 몸을 쓰니까 이렇게 썼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해염 이런 것들은 뭐야? 아예 명사화가 된 거고 해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명사형 전성어미에서 아직 동사 형태로 남아있는 거지. 뭐 햄간이 이런 것도 쓰고 다 뭐야? 생각, 걱정.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고전시가에서. 햄만 많다, 해음 많다, 햄가림 도와도와이시야 이런 표현. 해염이 많아, 걱정이 많아. 여기서는 걱정이지 생각보다는. 걱정 많아 왔었노라.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 그래? 공한이나 공짜로 하건 값이나 값을 치건 주엄죽도 하다마는 빌려줄 만도 하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쑥기치 쑥뻥이지 쑥뻥을 옥지읍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구워내고 가디근 3회주 술을 또 가져와서 취하도록 권하오늘 이러하는 애를 어니하니가 불렀고 무슨 뜻이야? 건너집 사람이 먼저 빌려달라고 했고 선물도 가져와서 당신 빌려주기 힘들다라는 걸 돌려 말하는 거지. 실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일로 빌려주마 하고 큰 언약, 큰 약속을 하였거늘 실약,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 미편, 편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사설이 얼어라 말하기 어렵구나. 즉 빌려주기 싫다는 거지. 실이 이러하면 설마 어뢰하고 정말 그렇다면 내가 어찌 하겠느냐. 헌 원덕 속이수. 원덕은 10% 만든 모자지. 원래 양반들은 옛날에 갓을 써야 되냐 말총으로 만든. 근데 말총으로 만든 갓이 가격이 얼마였어? 쌀 40가만이라고 했어.
쌀 40가만이면 한 가만이면은 8kg인데 그러면 오늘날로 쳐도 10만 원이야. 쌀 한 가만이가. 우리가 보통 쌀 한 포대는 가만이 반 많은 4kg짜리지. 그게 4만 원이잖아. 10만 원이라고 쳐봐. 40가만이면 얼마야? 400만 원이야. 갓 하나가 400만 원인데 쓸 수 있겠어? 못 쓰지. 그래서 맨날 허생이 그 찌그러진 갓 쓰고 다녔던 거고 대대로 물려받아서 여기서는 아예 그것도 없어서 먼덕 10% 만든 갓을 쓰고 다녔던 거지. 먼덕 수기 쓰고 칠 없는 집신, 집신이 날이 다 나가서 밑창이 다 나간 집신을 신고 설비 물러오니 이건 화자의 실망감이 나타나는 음성상징이지. 아까 앞에 보면은 허위 달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거거든. 앞에 보면 허위 달아다가라는 표현이 나오지. 19페이지 이거와 대비돼. 허위는 기대감, 설비는 실망감이 나타나고 서로 대비되는 음성상징이야. 물러오니 홍채 모습적은 형용 모습에 개지칠 뿐이로다. 개까지 이제 화자의 참담함을 고조시키지. 개가 가뜩이나 이제 실망해서 오는데 개까지는 와실, 와 뭐야? 달팽이 맞았지. 달팽이 집 같은 작은 집에 들어가는데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적, 정이 없는 대승, 오디세란 뜻이야. 오디세가 이내 하늘 돋우는구나. 이것도 개랑 비슷하지. 화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 참담한 심정을 고조시켜. 종료할 종자에다 조지. 아침이 종료되도록 끝나는 추창, 슬퍼하면서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미없이 들리는구나. 세정은 세상물정의 그림말이야. 세상물정 모르는 한수동 고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나 본인 다 농기구들이야. 소에 달아가지고 쓰는 농기구들이 좋으시고 가시형진 묵은 밭도 용이케 쉽게 관련만은 허당반벽, 빈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춘경도 거의보다 뿌리쳐 던져두자. 봄 농사 다 포기한 거지. 여기까지해서 이제 소빌리기 포기하고 농사 포기했어.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갑니다. 강호한 꿈, 자연에서 살고자 한 꿈을 꾸었지도 오래더니 결국엔 그래서 어때? 노개가 부를 때쯤에는 자연에 들어가는 거지. 구복이라는 건 입과 배지. 입과 배가 위로 누가 돼요. 즉 먹고 사는 게 누가 돼요. 어집어 감탄하지. 아 잊어버렸구나. 내가 자연에 살고자 늘 이상을 꿈꿔왔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천피기욱한데 독죽도와도 했자. 이건 기나라 땅 저 물가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 얘기했지. 옛날에 고전시가 쓴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인스타 같은 거 올릴 때 유럽이나 미국 어디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같이 올리고 싶어 하듯이 옛날 사람들 씻을 때 내가 꼭 중국 어디가 가 있는 것처럼 보고 싶어 했어. 그래가지고 다 지명을 어떻게 써? 관동별공 막 이렇게 쓰잖아. 강원도인데 강원도라고 안 그러고 중국도 관동이 있거든. 삼국관 동쪽을 관동이라고 그러고 중국 어디가 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관동별공 이렇게 짓고 꼭 여기도 사실은 여기가 뭐 기나라가 있겠어? 근데 기나라 땅 저 물가라고 표현했지. 어딘가 강변을. 거기에 녹색 대나무도 많구나. 마치 이런 거야. 우리가 아파트 이름을 보면 레이크뷰, 힐스테이트 이렇게 짓는 거, 뭐 언덕 아파트, 뭐 호수 전망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살래?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당시에. 그래서 천피기욱이라는 표현이 지금 보면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런 느낌인 거지. 레이크뷰 같이 막 이렇게 붙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나라 땅 건너편에 대나무가 많은데 유비군자, 우한군자,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사라. 무슨 뜻이야? 아까는 소 빌리려고 했는데 소는 포기했지. 그래서 낚싯대를 빌리겠다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야? 자연에서 놀겠다는 거지. 농사 짓는 걸 포기하고 소를 빌렸으면 농사를 지었겠지. 노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포요. 명월청포는 자연이지. 자연의 친구가 되어 브라이체지.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놀거리라. 자, 자연에서 논이고 싶다는 거지. 무심한, 무슨 뜻이야? 속세에 무심한 백구, 흰 갈매기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오라 하면 오고 말라 하면 말겠느냐. 다토리 없을산 다만인가. 여기 뭐야? 다토리가 없는 것은 너 흰 갈매기 뿐이었구나. 그래서 자연에서 너와 논이고 싶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 무상이라는 건 뭐 인생 무상. 인생이 쓸모없다 할 때 그 무상이야. 그래서 쓸모없는 이내 몸에 라는 뜻이지. 쓸모없는 이 몸이 무슨 지치, 무슨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냐마는 조세이런 반도는 다 묶여 던져놓고 있으면 주기요, 없으면 골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려노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부유한 걸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지. 내 빈천, 내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게 여겨가지고 손에 해가 물러가면 저리 가라 한다고 그 빈천이 가난하고 천한 것이 도망가고 남의 부귀를 부러워 여겨 이리 와라 하고서 손을 친다고 나한테 오겠느냐. 다 운명론적인 생관이지. 가난과 부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어느 일이 명받게 생겼으니 인간의 모든 일은 운명에 달려있다라는 설리법이지.
빈이 무원, 빈 가난하지만 이로서 무원 원망하지 않는 것,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하고만은 내 생애가 이러한데 서로하는 뜻은 없노해라. 단사표 무슨 뜻이야? 단사 소쿠리밥으로 소쿠리 도시락으로 먹고 표주밥으로 마신다라는 뜻이지. 마실 음자야. 그 도시락. 단은 소쿠리야. 소쿠리 도시락에 표주밥으로 마시면서 즉 소박한 음식이기 가난하게 살아도 단사표를 좋게 여긴대. 평생의 한 뜻, 품은 뜻은 온포, 아까 기한과 대비되지. 온, 따뜻하고 포식하는 것에 없대. 그러니까 나는 기한하더라도 온포를 추구하진 않겠다는 거지. 태평천하에 충효를 일삼아, 충과 효를 일삼고 화형제, 형제와 화목하고 신붕우, 붕우와 신이, 그러니까 친한 친구와 신의를 지키는 것을 외다할리 리이스리. 외다 무슨 뜻이야? 우리 왼손 할 때 왼손이지. 우리 오른손은 원래 옳다 해가지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된다. 이게 오른손이라서 그래. 이게 왼 잘못된 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잘못되다 할 이 리이스리라는 뜻이야. 외다가 이제 잘못되다는 뜻이야.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섬긴 대로 살려놓으라. 무슨 뜻이야? 운명에 맡기고 살겠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자연에서 살면서 욕심 안 부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지. 무황사. 이건 전쟁 끝나고 좀 젊었을 때 쓴 거지. 아까 노계가는 제일 마지막에 쓴 거야. 박인노가 다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휘랑 이런 건 한번 해보고 뒤로 또 가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자. 동락당. 자, 박인노는 젊었을 때 전쟁에 참가했겠지. 전쟁에 참가하고 한창 막 힘들게 지내다가 또 선상탄 그래가지고 잠깐 통주사로 부임해서 거기서 또 지내다가 또 가난하게 또 지내다가 벼슬 하다가 막 이랬어. 그리고 말년에 이제 노계가를 짓고 그 바로 직전에 지은 게 동락당이야. 동락당은 뭐냐면 자기가 되게 이제 그 뭐라 그래 존경하던 거기 보면은 이연적이라는 선비가 있어. 그 선비가 머물던 은거지. 그 은거지의 건물 이름이 동락당인 거지. 당. 뭐 노계 박인호도 무슨 당 하나 기억했지. 이름이 안 나왔지만 노계가에. 그래가지고 그 동락당에 찾아가가지고 그 은거지에서 이제 둘러보면서 이연적을 추모하는 글이야. 이거 자체는. 그래서 동락당을 한번 보자. 동락이라는 이름은 뭐야? 홀로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지. 홀로도 즐거워할라. 그래서 이연적이라는 사람의 은거지였던 동락당에 가서 거기를 둘러보면서 쓴 건데 사실 이연적은 죽은 뒤지. 그래가지고 남의 은거지 가서 지켜보고 홀로 즐거워하라. 이 사람도 당연히 산이 있을 것이고 물이 있을 것이고 정작 하나 있고 강이 하나 있겠지. 건물. 이 동락당. 이렇게 돼 있어. 구성은. 가보자. 자, 자옥산 명승진의 산 이름이 뭐겠어? 이 은거지는 자옥산이야. 명승지에 좋은 경치에 동락당이 소세하다는 표현 또 나왔지. 맑고 깨끗하다. 보통은 서재나 은거지가 깨끗함을 표현하니 동락당이 소세함을 들은지 오래로되 동락당이라는 이 이연적의 은거지에 간 거지. 이 몸이 무인이야. 무인으로 해변사, 해변에 즉 이제 수군으로 있었던 거지. 수군으로 공급헌을 거기에 이제 바꿔가지고 일편단심. 이제 그럼에도 이연적을 이제 되게 그 높이 샀던 거지. 이연적을 존경하던 마음에 분의를 문내하여 이제 의를 이제 마음이 있어가지고 충의를 떨치지 못하여 금창철막. 금으로 된 창과 철로 된 말로 즉 이제 전쟁에 참가하면서 여과 없이 분주타가 중심격앙이 백수에 더욱 깊어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백수 흰머리가 되도록 더욱 깊어져서 죽장망에 또 나왔지. 이제 나그네 복장이지.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으로 오늘사 찾아오니. 그러니까 그동안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무인에서 은퇴하고 온 거지. 공만은 소려하여 무의산이 되어 있고 유수는 반해하여 무의천이 되어 있다. 자, 이거는 실제 지명이 아니고 이 자옥산이 무의산 같다라는 거는 무의산은 원래 주자가 은거했던 곳이야. 주자. 이 성리학을 완성한. 그래서 이걸 무의산처럼 주자가 은거했던 무의산과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이천도 여기 이제 실제 그건 아니고 송나라 유학자인 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이 강 이름 거기 후이천인데 이 후이천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현적이 누구에 비슷한 거야? 주자나 아니면 정이 같은 유명한 중국의 유학자와 비슷하다라고 비교를 한 거지. 자, 이러한 명구 명승지에 임자 없이 어떤 동고 임자가 거의 없었겠는가? 즉 이현적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지. 39페이지입니다. 1000년 신라와 500제 고려, 그러니까 1000년이나 되는 신라와 500년이나 되는 고려에 현인 군자들이 많이도 지낸만은 현인 군자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천간집이 또 나왔지. 하늘과 땅이 숨겨놔서 아까 노계가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야. 아선생 누구야? 이현적이지. 이현적께 기치도다. 이현적한테 줬다라는 거지. 이 은거지를. 옛날 선비들은 자신의 은거지를 찾을 때 그게 하늘이 줬다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은거지를 가지게 된 거지. 이현적도. 물강유주, 물건은 각각 유주, 주인이 있는데 다투리가 있을 소냐? 어떤 다투리가 있겠느냐? 이건 하늘이 이현적 선택한테 줬으니 다투리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동락당 은거지를. 청락, 여기 또 나오지. 푸른 덩굴을 헤쳐내요. 동락당을 열어내니. 동락당, 이 당 이름이지, 서재. 유한 경치, 그윽하고 한가한 경치는 겨울 때가 저녁과 비교할 데가 없대. 천간수juk, 하늘까지 닿은 대나무와 벽계조차 둘러있고 푸른 시냇물이 이제 둘러있고 만권서책, 만권이나 되는 서책이 사방에 쌓여있대. 그러니까 동락당은 서재인데 내 방 벽에 전부 이제 책이 쌓여있다는 거지. 내 벽에. 그러니까 안증이 제자하고 유하가 제후하는 듯. 이거는 되게 최고의 비유거든. 안증과 유하는 공자의 제자들이야. 근데 안증이 좌측에 앉고 유하가 우측에 앉은 것 같다라는 건 공자에 빗댄 거지. 아까는 주자에 빗대더니 이제는 성인인 공자한테, 유교 최고의 성인이잖아, 공자. 근데 공자한테 빗댄 거야. 상호천고하며 옛적의 책을 친구로 삼아서, 그러니까 옛적 책들을 읽으면서 음명을 일삼아서 이제 음통하는 거지. 이제 책을 읽는 거를 일삼아 한종 경리에 잠사잠득하여 혼자 즐겨 하시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현적이 뭐 한 거야? 이제 책을 읽고 한가로운 중에 잠사자득, 잠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 혼자 즐겨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동락당이라고 지은 거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혼자 즐거워했다는 거지, 이현적이. 그 전에. 그래서 동락, 홀로 즐거워하다는 이 이름은 칭정, 정말 이제 맑은 줄 그 누가 알았겠느냐? 옛날 중국의 사마운공이라는 북송의 명신이 동락원이라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즐겼는데 거기가 아무려 좋다 한들 기간 진락, 그 사이에 진정한 즐거움이 이 동락에 더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마운공의 동락원보다 이 동락당이 더 아름답고 즐거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동락당에 갔는데 이현적이라는 사람의 은건이인데 거기에서 둘러보면서 아 여기 이현적은 공자만한 인물이고 여기 동락당은 사마운공의 동락원보다 아름다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동사이. 자, 요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동락당의 주변을 쭉 다른 건물들과 어떤 명소를 돌아보고 다시 동락당에 온 다음에 이현적의 업적을 예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기본 구성은. 그래서 보면 심진을 못내하여 진리탐구를 못내하여 양진암을 돌아들어. 이제 양진암으로 장소가 이동되지. 거기 보면 양진암은 이제 회제가 호학들을 가르치던 집체. 여기는 이제 서재인 거지. 그러면은 양진암은 학인 거지. 회제 이런적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이야. 양진암으로 돌아들어 임풍정간하니 바람의 샘의 경치를 바라보니 내 뜻도 형연하다. 맑고 아름다워지는구나. 퇴계선생 수필이 퇴계 이황이지. 이황이 수필로 여기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게 진짜인 줄을 이제 알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만큼 여기가 좋다라는 거야. 관어대, 돌관자지. 물고기를 바라보는 대, 높은 대에 내려오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이동했어? 관어대라는 곳이 있겠지. 여기 바위 같은 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 관어대로 왔어. 관어대에 내려오니
까는 듯한 반석, 까는 듯한 넓은 바위 위에 장구훈이라는 건 지팡이의 흔적이 보인대. 그러니까 회제 이연적이 여기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지팡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수제장송, 손수 심은 소나무가 옛빛에 띄었으니 의연물색, 옛날과 다름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가울지야. 신청기상하여, 거기 보면은 이제 정신이 맑고 속이 시원하여 질환, 난초를 키우는 실에 들어온 듯하다. 그러니까 난초 향기가 가득한 난초를 키우는 방에 들어온 듯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관어대에서 소나무 아래에서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 있다가 다소 고적하여, 다소 심심하여 문득 생각하니 층암절벽, 이게 주변을 또 보니까 층암절벽, 이제 절벽, 층층 있는 절벽이 운모로 된 병풍으로 되어 있어서 용면묘수라는 거는 거기 보면은 이공린의 뛰어난 솜씨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뛰어난 솜씨, 그림 그리는 화가의 뛰어난 솜씨로 그린 듯이 펼쳐져 있고, 백척징담, 백척이나 되는 깊은 연못에 천광운영,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지. 그게 얽혀 담겼으니 강풍제월이 부는 듯 부시는 듯, 이제 자연이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지. 자, 연비, 솔개가 날고 어약,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을 말없이 벗을 삼아, 그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친구 삼아서 침잠완색, 깊이 생각하여 성현사업을 하시던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회제 이연적이 성현의 사업을 했대. 무슨 뜻이야? 색도 내고 호학도 가르쳤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청계, 푸른 시냇물을 깊이 건너 아까 어업할 조자지. 그러면 기는 큰 바위, 넓은 바위를 의미. 아까 조대, 조기 다 이런 거 다 뭐야? 낚시터지. 낚시터 흔적이 완연하구나. 문노라, 백구, 흰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는가? 옛날에 이연적이 여기 계셨던 거를 아느냐? 여기 또 나오지.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실에 간단 말이고, 엄자릉은 대표적으로 유명한 낚시꾼이지. 원래는 이제 은거한 선비야. 그러니까 엄자릉이 어느 해에 한실로 갔단 말인가, 한실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자릉은 은거한 선비라서 한나라 조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무슨 뜻이야? 엄자릉에 빗댄 거지, 이연적은. 이연적이 여기 은거해서 한실 조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승민아, 살아있니? 태심기상. 태심, 이끼가 심한 기상, 그 바위 위에 모연만 담겼구나. 점을 못자지. 저녁 연기만 담겨있구나. 그래서 아까는 이제 공자나 주자에 빗댔으면 이번에 엄자릉에 빗대가지고 여기에 은거한 이연적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춘복을 새로 입고 시간경과 나타나지. 봄옷을 입고 연기대로 돌아왔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연기대라는 곳으로 갔겠지. 연기대. 높은 언덕 같은 거겠지, 내려가 볼 수 있는. 연기대에 올라오니 여경, 아름다운 경치는 고금이 없어서 옛날과 지금이 다름없어서 청흥이 절로 나니, 맑은 흥이 절로 나니 흥호 영희기를 오늘 다시 본 듯하다. 바람을 쐬고 시를 읊조리는 마음을 오늘 다시 본 듯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연적이 즐기던 것을 나도 여기서 즐긴다는 거지. 대하, 연당, 그러니까 그 대 아래, 연기대 아래에 있는 연당, 연못이 있는데, 연기대 아래쪽에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연꽃이 잔뜩 피어 있는 거지. 연당에 새우가 잠깐 지나가니 가는 비, 그러니까 소나기, 이슬비가 내리니 벽옥 같은 넓은 잎에 명주로다. 자, 벽옥같이 넓은 잎이라는 건 연잎이지. 연잎이 되게 이제 그 방수가 잘 돼가지고 위에 물이 동그랗게 맺히잖아. 흑채나니 명주, 그게 구슬 같다라는 거지. 밝은 구슬 같아. 연못에 이제 연못에 연잎에 맺힌 그 물방울이. 이러한 맑은 경치, 청경을 보암직도 하다마는 염계라는 거는 주돈이, 송나라의 유학자였던 주돈이야. 주자 말고 주돈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 염계가 죽은 후에 몇몇 해를 다닌 게요. 무슨 뜻이야? 주돈이에 빗댔지. 이번엔 이연적을 염계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중국의 인물들은 다 누구를 빗댄 거야? 이연적을 빗댔는데 처음에는 주자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엔 공자라고 그랬다가 이번엔 엄자릉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엔 또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염계 주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원적이 돌아가신 후에 몇몇 해가 지났는가? 라는 거지. 이런 아름다운 경치가 몇몇 해가 흘러갔느냐. 의구청약, 옛날과 같은 맑은 향기에 다만 혼자 남아있구나. 옛 모습을 생각하는 거지. 이원적이 살아있을 때를. 다음 페이지. 자연, 보랏빛 연기인데 보통 자연은 신선세계를 상징해. 보랏빛 연기가 빗긴 아래 폭포를 멀리 바라보니 단내 붉은 벼랑 높은 끝에 넷이 걸렸는 듯. 그러니까 벼랑 끝에 넷물이 걸려있는 것 같다는 거는 폭포를 의미하는 거죠. 향로봉이 기 어디인가? 여산이 예뻤던가? 향로봉은 이름난 여산의 봉우리이고, 여산은 관동배곡에서 정철이 이제 되게 아름답다고 묘사한 금강산과 비슷하다고 한 중국의 명산이지. 이태백이 여기 들어가서 되게 아름답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중국의 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향로봉 여산, 전부 여산에 있는 봉우리 여산을 의미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폭포로 가가지고 폭포를 굽어보다가 징힘대를 굽어보니 비린 듯한 흉금이 새로운 듯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린 듯하다가 흉금이 새로운 듯, 흉금은 마음이란 뜻이니까 마음이 맑아진 듯하다는 거지. 정막 공대에 외로이 앉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징힘대를 가는 거지. 거기 징힘대로 가가지고 영국의 징힘대라는 곳에 가가지고 폭포 내리는 걸 보지. 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걸. 이거 여산의 밑인 거지. 그래서 외로운 대에 앉았으니 풍청경면, 맑은 바람과 경면, 거울면, 즉 수면이지. 수면이 산 그림자만 잠겨있고 녹수음조, 푸른 나무 그늘 속에 온갖 새들이 슬피운다. 감정이입이지. 왜 슬피우는 거야? 이원적의 모습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슬피운다라고 표현한 거지. 배회사업, 배회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진적, 여러 흔적들, 이원적이 남긴 흔적들을 다 찾으니 타경대 연천은 고금 없이 맑다는. 타경대라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중국 고전시가에서 물이 맑으면은 탁영을 하고 물이 더러우면 세족을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둘 다 세탁해가지고 씻는다는 거지. 영은 가끈 영자야. 근데 우리가 세수한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옛날엔 가끈을 씻는다라는 표현을 썼어. 가세 항상 이게 쫄라매고 다니까 여기 땀이 찰 거 아니야. 이걸 풀어가지고 얼굴을 씻는 걸 이제 타경이라고 그랬어. 물이 맑다라는 거야. 세족은 어때? 물이 더럽다는 거지. 고전 시간에서 그래서 세족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물이 더럽다는 걸 의미하고 타경한다라고 하면 물이 그만큼 맑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타경대와 연천이라는 거는 그만큼 물이 맑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고금 없이 맑다가는 말로 홍진, 말로라는 거는 인생의, 그러니까 세상의 끝, 말세라는 뜻이지. 말세의 홍진, 붉은 먼지, 세상의 더러움이지. 속세의 더러움을 사람마다 공경거든, 사람마다 어지럽게 다투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깨끗한데, 이언적이 은거했던 여기는 이렇게 깨끗한데 세상은 이렇게 더러우니 이리도 좋은 청담, 맑은 세상에 타경할 줄 기인이알리. 이렇게 맑은 곳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끈을 씻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여기 물이 이렇게 맑아서 가끈을 씻을 만한데 세상 사람들이 속세에서 더럽게 맨날 싸우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가끈 씻을 줄을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본사 4로 가보자. 사자암을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이제 이 암은 암자 암자가 아니야. 바위 암자지. 사자암이라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덕산을 바라봐. 도덕산을 바라보니 오곤화미는 어제론들 하다마는 오곤화미 거기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경치가 어제와 같지만 봉거산중하니 봉이 가고 산이 비었대. 이 봉은 뭐를 의미해? 이언적을 비유하는 거지. 봉황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했어. 두겹만 낮에 온다, 슬피 온다는 감정이지. 도화동에 내린 물이 불사주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낙화조차 흘러오니 무릉도원 이미지가 있지. 실제 도화동은 아니겠지만 무릉도원 같다라는 거야.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딘게요. 천태인가에서 거기 이응 빠진 이유는 뭐야? 받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격조사나 주격조사 붙일 때 어떻게 고전문법에서 자, 천태이면 어떻게 돼? 받침이 없기 때문에 천태이다 이렇게 가지.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갖다 붙이지 못하고
따로 빼서 쓴 거야. 근데 다 대신에 서술격조사 다의 어미 니은을 붙인 거지. 그래서 천태인가 이렇게 된 거지. 한자어니까. 받침이 없는 한자어니까 한자 쓰고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 나머지 선종인가는 뭐야? 종이니까 한자어에 받침이 있으니까 이응을 적어서 이렇게 적는 거지. 이해돼? 우리 그 중세국어 서술 주격조사 봤을 때도 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준석 받침이 있으니까 이 이렇게 가는 거야. 선호 같은 경우에 선호에다가 받침이 없으니까 이렇게 적는데 이건 한글이면 이렇게 갖다 붙였어가지고 선회가 되고 한자로 쓸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빼서 씁니다. 자, 그래서 천태인가 무릉인가 이 땅이 어딘게요? 다 이제 어때? 천태산, 무릉도 다 이상장이지. 선종, 신선의 자치가 아득하니 암호된 줄 모르겠구나.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신선세계 같다는 거지. 여기 또 나오지. 인자도 아닌 몸이 무슨 일을 알려면 인자면은 인자 요수니까 물을 좋아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이치를 모른다는 거지. 요산망비 산에 좋아하여 돌아갈 줄 몰라서 요산 산을 즐겨워해서 망귀 돌아가는 거 잊어버려서 기암을 다시 비껴 기암 바위를 다시 기대어 천원만근 샘의 근원인 곳에 원근 가까운 곳 먼 곳의 경치를 살펴보니 만장하되는 천홍 붉은빛 즉 봄이니까 꽃이 핀 거지. 꽃이 핀 것이 비단빛이 되어 있고 중해 군방 모든 풀과 여러 꽃들은 폭풍 바람에 날려오고 산사 산의 절의 종소리는 구름밖에 들리는구나. 시각과 청각이 같이 나타나지. 경치를 묘사할 때 이러한 형승 아름다운 경치는 범희문의 문필인들 다 써내며 범희문은 중국의 되게 유명한 문필가지. 만한 풍경 만안 눈에 가득한 풍경이 객흥 나그네의 흥취를 돋으니 임의소요 임의로 뭐뭐하다라는 건 자기 뜻대로지. 임의로 소요 떠돌아다니다가 짐즉 더디 돌아오니 문득 더 늦게 돌아왔다는 거지. 거목서잠의 석양이 거의로다. 서쪽 보물이 거의 해가 질 때까지 놀다가 돌아왔다는 거야.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거의 한 달간 머물면서 여기를 둘러본 거지. 자, 그 다음에 원사 5 하고 결사야. 거의 끝나가. 자, 이제 다시 어디로 왔어? 동락당 노천으로 다시 돌아왔지. 동락당, 양진암, 관어대, 영리대, 징심대, 사자암 다시 동락당으로 돌아왔지. 동락당에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의 풍채를 친히 만나 배우는 듯, 즉 이연적을 다시 만나는 것 같대. 갱장에 염원하야 부왕탄식하며 갱장 단학계나 선 문에 선하여서 부왕탄식 이제 높게 우러러 그 공경하면서 당시에 하시던 일을 다시곰 상상하니 다시곰 다시 곰 강세점이 다시를 강조하는 거지. 사상 생각하니 명창병계의 세려를 잊으시고 맑은 창과 고요한 책상에서 세상 염려를 다 잊으시고 성현의 책을 착의하여 거기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공효를 이뤄내니 어떤 공을 이뤄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한 거는 성인들의 어떤 책에다가 주석을 붙인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 사람은 유명하지 않지. 이연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보면 거의 이황과 이휘급 이상으로 유명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학당에 같이 제사를 올리거든. 유교 성인들이나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랑 동급으로 제사를 올렸던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쳐주는 건 이황과 이이지. 왜 그래? 새로운 우리만의 거를 만들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우리만의 거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중국 거에다 주석단 사람인데 당시에는 그게 이제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이황 이이에 밀린 거지. 자, 그래가지고 공을 이뤄내니 개왕개례하여 오도를 밝히시니 옛일을 배우고 밝혀가지고 우리나라의 도리를 밝혔대. 즉 중국의 성현들의 글 주석을 달아서 우리나라의 도를 밝혔으니 오동방 우리 동방의 낙지군자 진정한 군자는 다만 이연적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평가를 하물며 효제를 본받아 효도와 아우와 형제와 위에 있는 것을 본받아서 충성을 베풀어내어 성조 성스러운 조정에 나아가 직설의 몸이 되어. 직설이라는 건 직관하는 거지. 사원부 사관원 하나 뭐지? 홍문관이지. 3사잖아.
왕한테 직관하는 이제 그 직책에 있다가 당무 성시 당대 이제 성시 태평성대를 이룰까 바라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충현을 원칙하니 충인과 현인을 원칙 멀리 배척하니 그러니까 원래는 벼슬길에 나갔던 거지 나갔다가 배척받아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거야 유배를 와서 듣나니 보나니 심상공복인데 니아니 비가 말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깊은 산 쪽에 들어온 게 참 슬프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현적이 근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7년 장사를 불견천이라고 7년간의 유배 기간 동안 하늘을 보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해문심성 문을 닫아 걸고 도덕만 닦으신 학문만 닦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성인의 주석 성인 책의 주석도 달고 막 그런 거야 자, 그 제자들 가르치고 사불승정 사악한 것은 불승 이길 수 없다 바른 것을 이길 수 없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일은 모두 다 결국엔 어때? 사필기적 바르게 돌아간다라는 뜻이지 공론이 절로이다 절로 사람들 간에 의논이 있어서 존송 도덕을 사람마다 할 줄 알아 도덕을 숭배하는 걸 사람마다 할 줄 알아 강계 여기는 이제 강계 땅이지 이 평안북도까지 찾아간 거야 이 동락 땅에 평안북도에 있는 거지 저 구석탱이 있는 평안북도까지 적소 유배지까지 여기까지 찾아와서 유화를 못 내이죠 궁황저력 이제 유교적인 교화를 잊지 못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저력 이 시골 땅에 사후조차 세워지니 그러니까 사당이 세워졌다라는 거지 이 사람을 위한 사당 여기가 유배지였는데 여기서 제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기 사당까지 세워진 거야 이 사람을 위한 탈임추앙을 더욱 일러 무엇하리 그 선비들이 이현적을 그만큼 추앙했다는 거지 7년 동안 유배하는 동안 그 관계에서 제자들도 가르치고 책도 만들었으니까 주석 따라서 그래서 결산 마지막이지 자옥산이었지 아까 그래서 자옥천석 자옥산에서 흐르는 물에 샘물에 이제 근원이 되는 돌에 위에 서원을 지어두고 그러니까 자옥산에 지은 거지 제제청금이 현송성을 이어지니 아주 많은 선비들이 현송성 시를 쓰고 검은고를 타는 소리가 이어지니 염락 분현이 이 땅을 메웠는듯 여기 보면은 이제 많은 선비들이 여기를 메웠다 그러니까 이현적의 업적이라는 거지 이게 부인당을 돌아올라 체인묘도 엄격하지 거기 그 이현적을 모시는 그 사당에 있는 부인당이라는 집에서 옥산서원인 거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옥산서원의 부인당을 돌아올라 체인묘라는 묘가 있어 이 묘는 보통 뭐냐면 합당이 있으면 양진함도 있고 뭐 부인당도 있을 것이고 체인묘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어디든 뭐 서원이나 이런 데 가 서원들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학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동계 서재 해가지고 기숙사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통은 담장이 되어 있고 여기 뒤에 문이 있고 해서 여기에 이제 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교 성인들과 뛰어난 업적의 유학자들이 제사를 지내 이게 기본적인 구조야 우리나라의 서원의 구조고 성균관 같은 데도 이걸 확장해 놓은 형태인 거지 이게 기본적인 학문을 하는 곳의 구조인데 이 체임묘면은 여기 있는 거지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걸 보는 거지 체임묘도 엄청 발시야 다음 페이지 천추혈식 천출에 여기서 추는 뭐를 나타내는 거야? 연을 나타내는 거지 아까 3추가 3년일 때처럼 그래서 1000년 동안 혈식 피의 음식 무슨 제사를 지내는 거지 1000년 동안 제사 지내는 것이 우연이 아닌 일이로다 이현적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거지 다른 유교 성인과 더불어서 추송 종격을 할수록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할수록 다 못하여서 문묘에 동양하여 문묘라는 건 공자의 묘를 문묘라고 그러거든 공자의 묘에 함께 이제 제사를 지내서 더욱 기성사로다 더욱 이제 그게 성대하다는 거지 오동방 우리 동방의 문헌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한당송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는 한족이 세운 대표적인 나라들이지 이 한족들의 나라의 비기로세 그와 본받을만 비교할 만하다는 거지 자양 운곡도 어집어 여기로다 주자가 독서하는 곳이 여기와 같구나 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이현적인 주자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찬하고 세심대 마음을 닦는 대에 흘러내린 물이 덕택 이 연못에 이어 흘러서 용축 용이 산다는 연못 깊은 곳에 신물조차 담겼으니 신적인 용이 잠겨있다라고 표현한 거지 이 경치가 아름다워서 용이 잠겨있는 것 같아 연못에 천공 조물주의 조화가 더욱 기이구나 기이하게 잘 만들었구나
무변, 변두리가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끝없는 경치가 다 찾기 어려울세. 낙이 망반하여 즐겨 돌아오기를 잊어버렸다가 순월은 뭐야? 순은 열흘을 의미하고 월은 한 달이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업육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고루한 이 몸에 성경을 넓이하여, 고루하다는 거는 자기를 낮추는 거지. 융통통하고 견문 없는 몸에 성경을 넓이하여 이제 정성을 다하여서 선생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름다워서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이제 선생이 써놓은 책들을 찾아보니 천원만어 모든 말들이 다 성현의 말씀이라. 도맥 공정이 일월같이 밝았으니 그 도를 밝히시는 것이 해와 달같이 밝고 어두운 밤길에 명촉 밝은 촛불을 잡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그 말들을 써놓은 것들이 도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밝은 촛불을 들고 밤중에 가는 것 같이 밝게 도의 길을 만들어놨다는 거지. 진실로 이 유훈, 이 가르침을 강자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 성이 정심하여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수성을 넣게 하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언충 말씀이 충성스럽고 행실이 독실스러워. 여하튼 도타워져가지고 뭔가 좋아져서 독실해져서 사람마다 어질러지겠구나. 그러니까 이 선생의 문집을 읽은 사람들은 다 어질러질 거라는 거지, 진짜같이. 그래서 선생의 유화가 지극하면 어떠하냐, 유교적인 교화가 대단하다는 거지. 선생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 유교적 성인이 될 것 같다는 거야. 차제, 그래서 여기서 감탄타지. 호생들아, 후학들이여, 추앙을 더욱 높여 만세천추, 만년천년, 천추 여기서도 천년이지. 만년천년 동안 삼봉우리 같이 발하사, 삼봉우리 같이 숭상하라는 거지, 이연적을. 천고지우, 하늘은 높고 땅이 두터워도 유시진, 다할 때가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세상도 끝날 때가 있겠지만 동락당의 청풍은, 동락당의 맑은 바람은 끝이 없을까 하노라. 그래서 이연적의 업적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찬하는 거지. 이거 하고 이제 노계가 가득하게 있는 거 한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동락당. 이것도 보면은 뒤에 보면 주석 3개 달려있잖아. 49페이지 들어봐. 뭐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욕 나온 거야. 이거를 다 해석해야 되거든. 강사들도 짜증나. 새로 박인도 작품 나오면은 그 원문 찾아가지고 다 해석본 찾아가지고 다 공부해야 돼. 근데 하여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나오면 싹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 시조 하나만 더 나가자. 54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독서 나가는 거 나가고 시간 나면 상사복 좀 나갈게. 들어봐. 박인로가 이제 전쟁 때 헤어진 아우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조야. 동기라는 건 하나의 기운을 받았다는 거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지. 새 몸되어 이제 형제가 셋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기운을 받아 새 몸으로 태어나 한 몸같이 지내다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다가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아우가 임진왜란 중에 두 동생이 헤어진 거지. 날마다 석양 문외 문 밖에서 한숨 겨워 하노라. 그래서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시조지. 됐지? 자, 그러고 상사곡은 총신전주 시사인데 다음 주에 시간 나면은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까지 54페이지까지 중간에 있는 문제랑 이런 것들 한번 풀어봐.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